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요건 살짝 했어. 이제 내용 봤어?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 없었고 막 지장은 없었어. 근데 틀린 건 있어. 어떻게 틀렸어? 이게 한 바퀴를 보고 곱해서 그냥 적었는데 10바퀴를 보나 틀렸고. 그러니까 항상 되게 신중하게 읽어야 돼. 정말 이 뭐라 그러지? 100점, 1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잘 한다라는 거랑은 정말 이게 미묘한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점수 하나 또는 등수 하나를 결정하거든.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하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그때도 해석해놓고 답을 적을 때 질문한 거와 다른 걸 적기도 하고 또 신중히 이걸 확인하고 해석을 해놓고 주요 부분을 빠뜨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함은 정말 충분히 연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잘 챙기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얘는 다 틀렸네. 이 파이 R인데 이랑 파이랑 R인데 지름을 그냥 적으면 되는데 반지름을 적어서 알지? 반지름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름만 혼자 적거나 근데 이를 했으면 반지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뭐다 둘 다 적었어. 전부 다 2배가 돼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정확히 신중하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해 주셨던 거. 여기 이어서 한번 볼게. 제가 저번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해놨었지. 이거 표시나게 네모하는 거.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R 위치가 반지름. 그럼 문제에서 지름이 주어지거나 했을 때 그 반을 해야 되든 한다든지 뭔가 좀 다른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한 건 의도적으로 먼저 의식을 해놔야 되겠지. 그래야 저번처럼 지름, 반지름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오거나 이러지 않을 거잖아.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문제에서 그러니까 출제자는 사람이 학생의 그런 심리나 또는 이론적으로 전달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 이게 실제 문제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반응에 제일 쉽게 뭐 예를 들어 혹할 수 있는 거,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거 그런 형태에 맞춰 질문을 해. 그럼 대부분은 그런 거에 걸려서 틀리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많아. 고등부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실제로 질문하는 형태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도 미리 조금 생각을 해두는 것도 좋아. 개념적인 부분에서도 구분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되고. 알겠지? 지름 아닌 반지름이야. 맞지. 그리고 밑에 있는 표현들을 보니까 원주율이 3.1일 때 반지름과 원의 넓이 관계 알아보기 해놨는데 원주율을 그냥 약 3.11로 잡았다는 거야. 여러 형태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3.1이라서 뭐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알고 있는 그 숫자 값을 문제에서 제시할 때 더 선택하기 쉬운 숫자로 제시해 줄 거다. 또는 그냥 3.14 정도로 줄 거다. 그런 상태로 주는 중에 3.1이라고 정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출제자가 이렇게 제시라는 표현은 그 문제에서는 정확한 수치값, 변화되지 않는 수치값이라는 거지.
반지름과 원의 넓이 관계. 그리고 반지름이 어떠면 파이r 제곱을 했더니 원의 넓이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정도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r 제곱이잖아. 그럼 반지름에 대한 표현으로 넓이는 제곱비 제곱 배수만큼이 되겠다, 맞지? 맞지? 제곱배가 된 거야. 어쩌면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물을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중학교 때는 도형에 대한 계산 질문, 고등학교 올라가면 원의 방정식, 함수식에 의한 표현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거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를 묻는지도 이런 걸 통해 여기서 제시를 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진 않지만 일단 우리는 이런 상태를 물을 수도 있겠네 하고 짐작을 해보는 거죠. 밑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의 넓이 구하기, 이제 이 중학교 때 이런 도형에 의한 넓이나 길이나 이런 선택에 대한 게 더 주를 이룰 거거든. 근데 특징의 형태, 이 모양 같은 것들을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돼. 곡선 형태는 나중에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 같은 걸 선택하는 상황이 고등학교 2학년 이후 넘어가서 적분이라는 걸 배우거든. 그 적분을 배우면 다양한 곡선 형태의 함수와 어떤 범위에 둘러싸인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넓이 같은 걸 구하는 방법을 그때 배워서 선택을 하게 돼. 그럼 그때 전까지는 곡선이라고 나와 있을 수 있는 표현이 원 말고는 사실 없어.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원의 형태를 잘라낸 반원, 부채꼴, 그 다음에 현으로 잘라내서 활꼴, 삼각형, 뭐 이런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형태. 곡선만 봐도 고2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또는 어떤 특정 단원에서 내용을 볼 때 곡선 형태가 나오면 원을 생각을 해. 그럼 원은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이거,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위치까지 반지름, 나중에 접선 뭐 이런 것들, 접하는 직선 같은 게 나오면 접점, 접하는 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각에 대한 표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와 연관을 시켜. 근데 일단 현재는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원주까지 거리가 되는, 재단 거리가 되는 반지름 있지? 그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거. 그리고 원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리고 배움이 지금은 더 다양한, 금방 말한 것처럼 더 많이 점점 배워갈 거니까 그중 일부를 지금 배우잖아. 그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일부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겠지.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야. 더 배우지 않은 거, 그걸로 어려움 느끼면 그건 정보가 부족해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이게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신경을 써 이러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원이니까 여기 합치면 원 하나. 동그란 원 하나겠지. 반원이 맞겠지? 그럼 중심이 저기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뭐야? 샤프야? 볼펜이야? 샤프. 이거 어디서 났어? 저기서 있더라. 산 거야? 예전에 한 건가? 이렇게 있는 원에 반을 이렇게 잘라놓은 이거랑 이거 같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원에 여기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접하고 있는 거야, 이 직선이. 이러한 직선의 이 원이. 이런 걸 접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접하는 위치까지 수직하게 접하는 요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이거는 정사각형 내부에 온전하게 접하고 있는 원의 형태하고 같은 거지. 그럼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구하지? 요런 모양에 집중하면 안 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속 왜 곡선 형태는 원을 생각하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무슨 무한 등비 급수 뭐 등비 비가 같은 상태의 수열 그 몇씩 곱해져 있는 항들이 연속되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의 규칙성 이런 걸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합이라든지 이런 걸 도형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물어.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애매해 보이는 이런 모양들이 막 나오면 색칠이 여기 돼 있고 하니까 거기에 시선을 뺏겨서 학생들이 원이라는 거를 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원을 찾아서 원과 연관된 표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어야 돼. 이런 생각을 놓칠 때가 되게 많아. 곡선만 보면 어려움을 느끼는 거지.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요 원을 보는 거지. 못 구해. 그래서 전체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원, 부채꼴, 뭐 활꼴, 뭐 이런 것들의 넓이들을 빼는 형태로 해서 이미 어떤 곡선 형태로 둘러싸인 넓이를 선택을 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얘는 4, 4, 16이라는 정사각형 넓이에서 원 하나의 넓이를 빼면 얘들의 넓이가 나오겠지. 맞지?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할 거야. 그 아마 여기서 그렇게 물을 건가 봐. 보면 자 역시나 이런 해석 방법도 항상 얘기를 했었지. 단순하게 값을 구하는 거, 넓이를 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부까지 갈 때도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풀 수 있지만 출제자는 이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해석해서 나가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묻느냐를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답을 얻는 나의 방식을 조금은 미뤄두고 출제자가 원하는 형태의 해석에 맞춰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문형이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값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넓이를 구해서 끝이 나는 이런 질문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문형들을 많이 파악을 해둬야 돼. 자, 얘부터 한번 볼까? 이게 원의 넓이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던 거죠. 당연히 근사값이죠. 자, 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골라서 그럼 여기 있는 이 표현은 무엇의 반이냐? 어떤 의도로 이론에 전달할 때 여기서 말했던 표현 있잖아, 맞지? 그 상황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시험을 치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가끔 모르면 찾아보는 거 그거는 되게 좋거든, 공부할 때. 근데 찾아서 답을 얻고 멈추면 그건 이해에서 그치는 거야. 지식이 안 돼. 또는 이해조차도 안 하고 그냥 찾아서 적는 경우도 있겠지. 숫자 있으면 숫자만 나열해서 답이 나오면 운 좋게 맞추고 아니면 숫자를 막 이렇게 막 조합하면서 그거는 공부도 생각하는 것도 방법도 안 되거든. 그렇지만 찾아보고 끝내는 경우는 절대로 공부가 안 돼. 시험은 시간 내에 혼자서 쳐야 되잖아. 맞지? 운동선수들이나처럼 뭐 코치진이 있거나 밖에서 막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맞지? 이수가 시험 친다. 아빠 옆에 가서 그때 배웠던 거 이거 생각나지? 막 이렇게 말해주면서 힌트를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론, 개념, 어떤 문제의 형태, 풀이 방법, 유형 모든 것들이 직접 기억이 돼 있어서 손수 자기가 풀 수 있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때 봤던 건 뭐였더라? 이 상태가 되면 시험 중에 못 치겠지. 그러니까 항상 과제를 하더라도 우선은 공부가 되게끔 하는 생각, 연습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 시험과 어떻게든 근접한 상태로 수학은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상태로 나왔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입력이 돼 있어야 되겠지. 자, 어떤 기억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어? 아까 이거 살짝 보긴 했거든. 일단 그 기억은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거 공부 수학이 고등부까지도 잘
안 되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는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한 경우가 많아. 복습을 안 하고 기억하지 않고 또 문형도 외우지 않고 구분도 안 해보고 방법도 기억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더 나은 효과적인 선택도 안 해보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 안 했으면서 단순히 문제만 풀고 답 확인하고 맞은 개수가 몇 개고 뭐 이런 것만으로 수학을 공부했다 생각을 하니까 혼자 푸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집은 많이 본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쓴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직접 못 풀어. 뭔가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라는 말은 모른다는 소리야. 시험에서 대화할 때야 아는 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수학은 답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근데 그건 전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야. 대다수가 공부라는 표현, 공부 방법, 수학에 대한 이거조차 정확히 인지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억이 돼 있어야 돼. 이해가 되고 나면 기억이 돼 있고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질문할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해두고 시간 내에 반응을 보이고 그 일련된 과정이 연습이 돼 있어야 공부가 된 거지. 맞지?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뒤에도 아마 비슷한 문제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거구나 바로. 이건 개념적인 거라서 또 안 했을까? 다양한 이런 모양들에 대한 넓이 구하는 게 나왔지? 더 묻진 않네. 그러면 이걸 반 잘라 놓은 걸 위아래 이렇게 붙이면서 직사각 형태로 쫙 연결시켰던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이 길이는 원주의 반이었던 거. 한번 이거 그대로 기록을 해보자. 써볼까? 원주의 반. 얘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게 넓이고 얘 넓이니까 반지.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서 원의 넓이인 파이r 제곱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준 거다, 맞지? 그럼 이 상태에 대한 표현에서 일단 사각형의 넓이를 통해 원의 넓이 쪽으로 연결을 시켰겠지. 그래서 요건 원주면은 원주면 곱하기 파이 반지름 아니 이거인 지름 하고 이거 약간 반지름. 그 항상 이런 등호 있지. 항상 아빠가 강조한 것처럼 어릴 때는 등호, 같다라는 개념을 인지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당연히 눈이 있으니까 뭐 하겠지 하지만 학생들이 쭉 연결시키지 못하면 자기 처음에 쓴 거랑 같다를 쓰는 등호 다음에 항목들이 실제로 자기 생각이나 뭐 해석과 다르게 표기되는 게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 그 등호를 써놓고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연결시켜 쓰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 등호는 같다는 뜻이지. 뭐가 요거야. 같다는 그렇지. 표현이 바뀌는 거 기준이 되는 거잖아. 원주가 유리 나왔네. 원주율은 하고 외우지 않았지. 매번 주어지는 바탕은 우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공식을 외울 때와 다른 표현, 조금 처음 본 이미지와 다르게 어색한 표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그걸 보고 그게 익숙해지려면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연습도 해보고 변형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할 때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처음 시작점을 선택했던 나에게 쉽게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같은 우리는 원주를 외웠잖아. 그렇지. 원주는 if, I, are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놔야 돼. 그렇지. 그래서 원주일인 파이가 저기 적혀 있고, 이랑 R이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거조차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하니까 우리는 2 곱하기 반지름을 그렇지 저기 있는 표현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있는 표현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앞에서 우리 구분했지? R 반지름 ER 하면 ER 하면 지름.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야. 지름 그다음에 원주가 들어가야 되나? 아니 등호라는 건 같다. 앞에 있는 표현에서부터 변화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변화가 없는 표현이나 같은 위치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순서까지 바꾸면서 우리한테 혼란을 주진 않거든. 그럼 요만큼의 항목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원주에 해당하는 표현 대신에 원주율 곱하기 뭐로 바꿨다 정도가 되겠지. 그럼 변화 없는 건 그대로 써주는 거야. 이건 이든 그렇지. 특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준이 되는 표현들은 잘 안 바뀌어. 등호야 등호. 위에 있는 걸 보면서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파이R 제곱 쓰면 끝이야. 원의 넓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해석에 맞춰서 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걸 보면서 따라 똑같은 표현이 되겠어야 돼. 요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지. 원주는 2파이R이니까 파이가 여기 있고 원주가 이건 그대로 있으니까 원주가 2R이 돼야 되는데 2R은 지름이니까 여기가 지름이겠네.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당연히 처음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시간을 참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생각하는 연습이 돼. 진짜로 나중에 보면 아마 친구들이 봐도 알겠지만 가끔씩 학생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문제를 풀려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지문도 정확히 다시 보고 있지도 않고 위에 적혀있는 표현식을 같은 의도로 쓰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숫자만 또는 시간에 쫓겨서 머릿속에서 뭔가 조합되지도 않는 상황들을 그대로 두면서 가만히 있는 학생들이 있어. 지금까지 정리된 걸 한번 말해봐. 질문이 뭐야? 구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거든.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근데 잘못하면 문제를 보고 있는 거, 뭔가를 쓰고 있는 걸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 있는 걸 보고 생각하는 거야. 맞지? 등호는 같다는 뜻이야. 이거가 이제 공식으로 나왔던 그렇지. 원주율.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그렇지. 그 다음에 그대로 반지름. 그러니까 R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R 제곱을 얻는 과정을 보여준 R 거지. 제곱이랑 파이 R 제곱. 네, 가끔은 고등부 1학년 학생들 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좋았던 애들 중에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또 뭐와 연관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 그럼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데 꼭 덧붙여 말하는 게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 근데 질문에 대답을 못 한다는 건
출제 의도에 맞는 상태로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소리야. 문제를 보고 질문을 대물어 거니까 아빠가. 근데 문제를 풀면 풀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건 명확하게 시간 내에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든 또 막 이것저것 써보고 A 방법, B 방법 막 써봤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선으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중학교 때나 겨우 그런 거야. 고등학교 때는 그 시간적인 면이 내신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도 시간이 너무 많이 관여를 해. 한두 문제에 엄청 꽤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문제에 굉장히 짧은 시간 몇 초, 십몇 초 사이에 풀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걸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꽤 긴 시간을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다 그냥 두뇌 능력으로 풀어야 될 것처럼 한다? 그건 두뇌 능력의 낭비야. 미리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었던 표현을 빠르게 풀어내야 돼. 빨리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걸 공부라는 개념 없이 뭐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다? 그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거든. 방법적으로 정확지 않거나 가르친 사람이나 동떨어진 어른들이 정말 나태하게 말하는 표현이야. 무책임하게 말하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표현을 지금처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천천히 시간을 써줘야 돼. 그래야 참을성이 생기지. 나중에 진짜 한 20분, 그때도 얘기했지. 수능 치는데 30분 문제 한 문제를 수능 만점자가 1시간을 풀었대. 그럼 나머지 1시간 40분 시험을 치거든. 29문제는 40분 만에 풀었다는 소리야. 맞지? 그 정도 시간에 원래 풀고 한 문제, 두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돼. 근데 한번 참아보고 써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또는 옳은 방법으로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던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반대로 막 제대로 된 방법도 아닌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20분 이상을 막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쓸 수 있느냐? 못 써. 그러니까 충분히 쓰는 연습, 충분히 참을성을 가지고 그 생각의 연결고리, 실타래들을 풀어나가면서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은 것까지 보려고 노력하는 그 참을성 같은 건 정말 어릴 때부터 천천히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지식은 그때그때 얻으면 되지만 그런 연습이나 생각하는 이 방법적인 훈련 같은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또 나중에 그때도 말했지. 고등학교 때 빈칸 문제 나올 때 지금 마지막에 얻어야 되는 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 그런 정보에 대한 입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들도 역시 문제를 해석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정보 얼마 되지 않잖아. 수학은 진짜 얼마 안 돼. 그럼 그거 가지고 써먹으려면 이 얼마 안 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의 이 범위, 그 범위 내의 정보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모르는 표현들은 해석에 대한 거야. 맞지? 뭐 단순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뭐 다 붙고 한 10초면 끝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쭉 와서 이런 거. 얘는 아까 이 그림이랑 똑같다는 표현이죠, 맞지? 6번 같은 거 어떨까? 6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큰 거 구하고 거기서 작은 걸 빼야 되겠네. 그럼 이번에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써볼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게 쓸 수 있느냐도 정말 꾸준히 확인을 해야 돼. 이게 반지? 인지 아닌지 어떻게? 빨간 점으로 돼 있는 거 아. 우리가 약속하듯이 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6번. 6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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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일단은 파이 안 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연습을 먼저 할까? 현재는 3.14를 그냥 쓰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파이 안은 안 집어넣을까? 그렇지. 진짜 그럼 100 이런데 점 이런 거 찍어봐. 곱하기가 문자 표현하고 이런 거 보통 숫자가 앞에 들어가. 아. 그럼 얘는 100이야. 100파이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100파이. 나 이걸 쓸까 이제? 요거까지 식 전체를 온전하게 쓴 다음에 우리는 계산할게. 100이 요즘은 똑같으니까. 자, 공통인 파이 같은 거는 묶어내버릴게 그냥. 묶어낸다는 표현은 파이, 괄호 이렇게 숫자로 한번 써볼게. 역시 지금도 그런 괄호로 묶는 거 이런 걸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써볼게. 같은 의도가 되게. 이런 표현에 지금 없는 것들은 다 곱하기 기호야. 문자 기호와 연결되는 표현은 전부 곱하기가 있다는 뜻이야. 가까이 곱했으니까 10 빼니까 그렇지. 그래서 100 빼기 36이 됐겠지? 그냥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0 자, 그럼 결과 있을 때는 숫자를 문자보다 앞쪽에 쓰는 연습을 해. 얘네? 64 64 파이. 자, 뒤에 이렇게 쓸 때는 사실은 점이고 뭐 아무 상관없어. 그냥 곱하기 생략됐다라고 나중에 중학교 때 이제 쓸 거야. 괄호 앞에도 뭐 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에 문자가 앞에 오면 문자 앞에 오면 보통 뭐 생략해도 중학교 이상에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현재는 계속 눈에 보이게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파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안 놔두고 3.14를 쓰게끔 하려고 하나 봐. 그대로 3.14 곱하기 64를 해볼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이야. 이거 세로식으로 바로 풀까? 그렇게 내려오면 안 되지. 개수를 해야 되죠. 여기도 소수점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 6.4 곱하기였으면 여기서 쭉 내려와 소수점을 찍지 못하잖아. 소수점 안에 자릿수 개수를 보고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맞지? 더하기를 하거나 할 때는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내려와서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 맞지? 혼자 두 자리니까 두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하지. 가능하면 통합하는 게 좋고 이게 더 나아지니까 두 개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200.96이라는 수치가 넓이. 바로 나온 것 같은데 단위를 쓴다면 뭐라고 써야 돼?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를 써야 되겠지. 쓸까? 여기다 결과를 써놨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항상
지금은 공간도 많고 많이 길게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공간이 적은데 뭔가 써야 될 게 조금 많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차례차례 그 다음 앞쪽부터 공간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써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 나중에 갑자기 쓰려다 잘 안 돼. 그래서 고등학교 형아들도 문제 풀면 모의고사 막 쓸 때 이렇게 쓰는 애들은 공간 요다 썼다가 막 요다 썼다 막 이러거든. 그러면 단계가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형태 문제는 앞전에 뭘 썼지 확인을 못해. 그래가지고 막 어디까지 풀었지 모르는 애들도 정말 많아. 항상 차분히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해줘야 돼서. 자, 이제 기본 예제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묻는구나, 배운 것들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어떻구나 이런 걸 아는 거야. 그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그런 문형이 좀 전형적인 것도 있지만 좀 특별한 경우도 있고 기본적인 바탕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내가 가진 정보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어떤 표현이 나오지, 어떻게 묻고 있지, 방법적 이런 방법 선택이 좋네, 얘는 이거랑 구분이 되네, 유사한데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더 낫구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눈에 보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은 그런 걸 하는데 쓰는 거야. 막 숫자 계산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을 쓴다든지 잘 안 풀리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데 몇십 분씩 쓴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야.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건 나중에 같이 보면서 그 정보를 묻는 게 나아. 맞지? 여기 몇 개 되지도 않는 개념과 예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예제들을 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좋겠지. 근데 아닐 수 있어. 그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많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이지, 자기 두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충분히 전달받고 확인하고 하면서 정보를 누리고 해석력을 높이는 거죠. 절대로 막 어렵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지 않는 게 좋아. 예제 몇 개만 잠시 유형들이 다른 게 있나 한번 볼까? 맞아, 필요할까? 자, 항상 질문을 정확히 봐야 돼. 잘 보고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 지문을 정확히 읽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시키는 연습이 너무 중요해. 이런 것들 유형이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 활용 질문만 하나 읽어보고 하는 거, 얘 같은 거 한번 이수가 풀어볼까? 나도 이거 숫자가 할까? 어떻게? 칠 10에 10의 자리 0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이렇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할까? 그렇지. 62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되지. 계산에
어떻게 해석을 한 거지? 일단 원을 만든다면 원은 존재의 길이가 필요하고 그거가 원수니까 원수는 이 파이 아니라서 원수를 구해서. 근데 왜 저구도란 말을 썼을까? 원을 만든다고 했으면 반지름이 70이면 원수는 딱 정해질 텐데. 70이면 그러게. 더 둘러서 원을 만들든 몇 겹으로 둘러대든 뭐 별 상관이 없어서 적어도 이런 말을 썼나 보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두 번 나눠서 여기까지 봅시다. 수요일 날은 국어하고 봐야 되겠고요. 네, 준비 끝났으니까 봐야지.